KF-21 보람의 수출 기대감이 폭증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목받는 국가다. 비전 2030으로 방위력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한다. 사우디는 인프라와 산업 다변화에 막대한 예산을 쓴다. 한국 방산이 그 중심에 섰다. 한때 수입국이었던 한국이 중동의 파트너가 됐다. 사우디는 한국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다. 대규모 지상전력 현대화 사업을 제안했다. 민관 협의체가 양국 협력을 이끈다. 정부와 기업이 체계적 방산 협업을 추진한다. 사우디 해군이 호위함 사업에 참여했다. 한국 조선사들이 잠수함 도입을 논의 중이다. 천공2가 중동 사막에 배치됐다. 10개 포대가 이미 성능을 입증했다고 전해졌다. 단거리 방공망도 한국산을 검토한다. BOE와 신공이 후보로 떠올랐다. KF-21까지 협력 영역이 확대됐다. 사우디 실세 빈살만 왕세자가 관심을 표명했다. 천공2와 천무가 사우디에 도입됐다. 방위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빈살만의 행보가 대담해졌다.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언론이 KF-21을 주목했다. 차세대 전투기 후보로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사우디는 노후 F-15를 대체한다. F-35 도입 무산 후 대안을 찾고 있다. KF-21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 기술력과 외교 관계로 최적의 선택지다. 2024년 하반기 양산기 시험이 성공했다. KF-21의 첫 비행이 화제를 모았다. 프랑스 라팔은 단가가 높다. 유지비 부담으로 사우디가 외면했다고 했다. 미국 F-15EX는 4세대 한계가 있다. 4.5세대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KF-21은 세미스텔스 플랫폼이다. 항전 장비로 사우디 요구를 충족한다. 미국 정책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2021년 무기 수출 중단이 2024년 해제됐다. 사우디는 도입 다변화를 추구한다.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사우디 통합군이 계획을 밝혔다. 차세대 전투기 300대 도입을 목표로 한다. KF-21은 라팔보다 업그레이드가 쉽다. 아랍에미리트 사례와 비교 우위다. 세계 방산 시장 진출의 상징이다. KF-21이 사우디 수출로 발판을 마련한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투트랙 전략을 세웠다. 수출형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고 했다. 생산 규모를 확대해 단가를 낮춘다. 신뢰성과 운용 편의성을 극대화한다. 블록2는 완전 스텔스 기능을 갖춘다. 수출 전선의 핵심 경쟁력이 된다. 단 한 번의 시험 비행으로 주목받았다. 수백 대 수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KI가 실질적 성과를 준비한다. 사우디와의 계약을 위해 노력 중이다. 애프터버너 초음속 이륙이 공개됐다. 국민들이 첫 수출을 손꼽아 기다린다. KF-21의 세계화가 꿈이 아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한다. 영상에서 초도 비행 장면이 담겼다. 조종사들이 훈련 과정을 설명했다. 플랫폼 안정화와 장비 통합이 진전됐다. 대량 생산이 경쟁력의 핵심이다. K-50 수출이 성공 사례다. 기술과 생산 균형으로 필리핀을 사로잡았다. 케아는 2026년 120대 생산을 계획한다. 장기 목표는 400대 양산이다. 사우디 외 폴란드도 관심을 보인다. 한국 공군 전력 구축을 주시한다. K9 자주포가 1,000문 수출됐다. 플랫폼 수출로 협력 공장이 설립된다.
KF-21도 같은 모델을 노린다. 부품 조달과 생산 효율성을 강조한다. 국산 엔진 탑재 테스트가 공개됐다. 완전 국산화를 향한 의지가 드러났다. 현재 F414 엔진을 사용한다. 상발 터보 엔진 국산화로 독립을 꿈꾼다. S-레이더 개발이 진척됐다. 하나 시스템이 글로벌 시장을 노린다. 이탈리아와 폴란드 협력이 확대된다. 방산 기업 간 시너지가 기대된다. KI가 수출형 바리에이션을 준비한다. 국가별 맞춤 무장과 항속거리를 조정한다. 2000의 시험 비행을 목표한다. 국산화 완료로 기술력이 각인된다. K방산이 육해공으로 뻗어간다. 사우디 협력은 천무가 계기가 됐다. 천무가 후방군을 초토화했다. 사우디가 한국 무기의 위력을 실감했다.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다. 후티 반군 공세로 사우디가 위협받는다. 후티가 홍해에서 해적지를 일삼는다. 미국 선언까지 사망케 했다고 전해졌다. 러시아 위성 자료로 선박을 타격했다. 미국 B-2가 후티 벙커를 공습했다. 사우디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이란 관계 정상화가 수포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변수다. 후티 반군 세력이 오히려 커졌다. 연합군 폭격이 역효과를 낳았다. 휴전 협정이 깨지며 전쟁 위기가 커졌다. 방산 시장이 활기를 띈다. 각국이 재래식 무기 구매를 늘리고 있다. 한국이 방위 산업 신성으로 떠올랐다. 포탄 전력으로 세계 1위에 근접했다. 집속탄 생산이 미국 다음이다. 수백 개 자탄으로 광범위 초토화가 가능하다. 사우디가 집속탄에 주목했다. 신형 천무로 15배 위력을 기대한다. 트럼프 재선이 사우디를 자극했다. 미국 의존 대신 자주 방위를 택했다. 폴란드 사례가 영향을 미쳤다. 천무로 후티 본거지를 맹폭격했다. 사우디 국경 80km 지점이 타격당했다. 천무가 정밀 타격으로 보복했다. 880km 사거리로 위력을 발휘했다. 후티가 당황하며 공격을 멈췄다. 천무가 아랍에미리트에서도 호평받았다. 메르스와 하이마스를 압도한다. 기동성과 다양한 탄약이 강점이다. 발사 준비와 이탈 시간이 짧다. 천무는 시속 80km로 움직인다. 작전 반경 450km를 자랑한다. K331mm 로켓을 사용할 수 있다. 20kg 탄두로 강철비를 퍼붓는다. 239mm 로켓은 80km를 관통한다. 콘크리트 60m를 뚫는 위력이다. 덕티드 추진기로 250km 연구 중이다. 발사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KTSM으로 400mm 전술탄도가 이어진다. 초정밀 교정으로 12m 명중률이다. 공중 수송 외 단점이 없다. 완성형 다연장 로켓으로 평가받는다. 아랍에미리트 요청으로 사격이 가능해졌다. 폴란드와 사우디가 개량형을 원한다. KTSM-2 완성이 임박했다. 사거리 300km로 북한 전역을 커버한다. 고폭과 직속 탄두를 탑재한다. 살상 반경이 여의도 면적에 달한다. 첫 시험 사격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 명중률로 해외 관계자가 찬사를 보냈다. KTSM-2는 차세대 GPS를 쓴다. 정밀 유도 능력이 더욱 강화됐다. 가격이 6억 7천만 원 수준이다. 토마호크의 3분의 1로 저렴하다. 절충형으로 대량 양산이 가능하다. 군용 GPS 칩으로 원가를 줄였다. 천무와 KTSM 수요가 급증한다. 전쟁 상황에서 한국 무기가 빛난다.
핵무장론이 떠오르는 시점이다. 대한민국이 무기 위력을 키우고 있다. 사우디가 자주 방위를 깨달았다. 한국 방산으로 군사력을 증강한다. 천문은 후티 반군을 제압했다. 중동에서 K방산의 위상이 높아졌다. KF-21과 천무가 패키지로 주목받는다. 사우디 수출이 현실화된다. K방산이 세계 시장을 장악한다. 자주국방의 꿈이 가까워졌다. 브라질에도 저수주 실패. 미국. 한국 절충교역 문제 삼는 이유는 우리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국외 구매 군수품의 금액이 1,000만 달러, 약 147억 원 이상이면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쟁 입찰 시 무기 구매액의 50% 이상을 미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FMS 등 비경쟁 입찰 시 30% 이상을 절충교역 비율로 설정해 상대국의 해당 가치만큼의 반대급부를 요구해야 한다. 이 같은 절충교역 제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운용하고 있다. 호주, 이집트, 폴란드를 포함한 K방산 주요 구매국들이 요구하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수출 금융 지원 등 반대급부도 절충교역의 한 형태다. 노르웨이, 불가리아 등 유럽 주요국들의 절충교역 적용 비율은 무기 구매액의 100% 수준이다. 튀르키예는 최근 절충교역 적용 비율을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했다. 금액 기준도 500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세계 130여 개 국이 절충교역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절충교역 적용 비율, 경쟁사업 기준 50% 이상, 과 금액 기준 1,000만 달러 이상은 전 세계 절충교역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40에서 50여 개 주요국 중 하위권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한국은 절충교역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2023년 발행한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K방산 절충교역의 최근 동향과 발전 과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획득한 절충교역 가치는 2011에서 2015년 79억 9천만 달러였다가 2016에서 2020년 8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다. 절충교역 이행률도 10에서 20%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유에스트를 한국의 절충교역을 문제 삼은 것은 대한민국의 무기 구매 사업에서 미국 업체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절충교역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미이행 시 무기 구매액의 10%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찰 시에는 절충교역을 많이 하겠다고 해놓고는 계약 체결 이후에는 벌금을 내고 끝낸다. 로키드 마틴이 F-35A 1차 사업 대가로 군사통신위성 1기를 주기로 했다가 취소한 게 대표적이다. 게다가 미국 업체들은 처음부터 제품 가격의 벌금 액수를 포함해 값을 올려받는 형태로 절충교역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국가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앞서 공군의 공중급유기 사업에서 미국 보잉이 탈락하고 유럽 에어버스가 수주했다.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역시 유력했던 미국 업체가 아닌 브라질 엠브라에르가 선정됐다. 육군의 경우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을 통해 미 보잉의 아파치 가디언 -64A 36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대비 1조 3천억 원을 넘어서는 사업비 탓에 아예 도입이 취소됐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사업, 공중급유기 2차 사업 등의 사업도 미 업체의 수주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